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세계와 맛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리장의 세계 세계와 음식 문화 그 14번째로 맛있는 이야기. 원숭이골, 요리사랑 뱀, 쥐, 연구소에 개, 오신 것을 곰발바닥, 제비집, 모기 눈알, 상어 지느러미, 불도장 등 중국의 기상천외한 8대 희귀 요리를 김강호 교수의 직접 강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희귀 요리.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 사람들은 비행기하고 책상 다리만 빼고 다 먹는다. 이런 얘기를 통상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요리가 있어요. 근데 음식은 곧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판은 가능하다고 그러죠. 비난은 그 사람을 욕되게 하려고 마음먹고 덤비는 거지. 그들의 문화잖아. 우리나라 낙지 있잖아요. 징그러운 낙지 탕탕탕. 그거 비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사람은 생물을 그렇게 먹으니까. 하지만 그 문화로 이해를 해야지 자꾸 남의 나라 음식 문화에 시비를 걸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의 자연환경인데 중국은 국토가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 면적의 무려 44배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민족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생산하는 식품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다. 지역마다 지형, 기후, 풍토가 크게 달라.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도 기후차가 많이 나듯이 그렇게 44배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동서남북 굉장히 크겠죠. 그죠? 어느 곳에 가면 바다가 전혀 볼 수가 없고 사천 요리는 바다가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독특한 식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 지역마다 뭐 몽골, 한민족, 다민족이니까 티베트 그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의 8대 진미라고 했는데 진미라는 말을 쓸까 말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진미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이게 맛있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독특한 음식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8가지는 아직 못 찾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상천외한 동물들을 많이 먹는 뱀이나 쥐, 개, 원숭이를 이용한 요리 이런 것들이 많은데 특이한 요리 8가지를 섞어서 8대 진미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광동성 원숭이 골 요리. 두 번째가 이제 곰 발바닥, 세 번째가 제비집, 모기 눈알, 상어 지느러미집, 불도장 이런 얘기를 지금 이번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밑에 있는 불도장은 그 수도승이 냄새에 못 이겨서 산의 진미를 다 섞은 냄새에 못 이겨서 담을 타 넘어가서 그 음식을 찾았다고 하는 이 유명한 불도장인데 8개의 그 산의 진미를 다 육해공원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건데 신라 호텔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에 8만 원 하는데 굉장히 비싸죠. 요런 스프 하나에 8만 원이니까 그 당시에 교수님은 이제 신라 호텔 근무할 때 몇 번 얻어먹었는데 사슴 불에부터 해가지고 특이한 요리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근데 비싸고요. 근데 몸에 좋음을 느껴요. 그래서 링크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료가 좀 괜찮은 링크를 요거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가학성을 자극시켜서 미감을 증대시키는 요리의 정점에 이 원숭이 골요리가 있는데 여러분 인디아나 존슨이라고 하는 영화죠. 그죠? 거기서 보면은 처음 알려진 원숭이 골요리는 중국 남부 광동성 요리입니다. 중국 광동성 요리. 교수님은 음식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인디아나 존슨의 원숭이 골요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교수님이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식당을 딱 들어갈 때 원숭이를 선택을 해요. 저거 먹겠다. 그래서 그 원숭이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닦아가지고 꽁꽁 묶어요. 이 테이프도 감고 꽁꽁 묶어. 그러면 깨깨깨 거리다가 입을 막 움직이죠. 그래서 의자에 앉혀. 여기 의자에 딱 앉히면 이제 책상에 딱 앉아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제가 이제 쥐 오는데 벌써 이제 거기 주방에서 대머리를
다 깎았어 다 머리를. 머리 깎은 다음에 자기 앞으로 와요. 자기 앞으로 오면서 자기 착자 밑으로 치고 올라와요. 깨끗하게 움직이지 얘가. 근데 거기서 이제 테이블에 앞에 있는 못하고 망치가 있는데 그걸 톡톡톡 치면 얘가 뚜껑이 딱 열리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딱 되어 있어요. 뚜껑이 딱 열리면 미지근하게 김이 모락모락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이거 스프로 떠서 이제 먹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다. 푸아그라하고 마찬가지죠. 이 감동을 하는데 빽빽거리고 이 테이프가 막 감겨져 있어서 이제 다 말은 못하지만 그 이제 골을 다 따먹고 나서 그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익히지 않고 그대로 먹는 거예요, 실온에.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다시 얘가 쭉 해가지고 나가지고 얘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발바닥부터 온몸을 한 마리를 다 먹어야지. 여러분 만한전석이라는 얘기도 만한전석. 108가지 요리가 나온다는 요리인데 그래서 뭐 7박 8일 동안 밤새워서 먹는다는 요리인데 그 요리에 이제 원숭이 골. 근데 원숭이 골은 지금은 불법입니다. 알아보니까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다.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을 것이다. 소재를 가지고 했으니까 자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교수님이 이제 링크를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입니다. 3000년 전부터 먹었던 고대 음식이고 원숭이 골 요리에 대해서는 참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의 생명이 죽어가는 진귀한 요리에 대해서 어찌 다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고 이렇게 생겼죠. 원숭이 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원숭이 골인데 음식의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듬어진 요리 모습인데 원숭이 골이 이렇게 다듬어서 사용하지만 본인이 아까 얘기한 인디아나 존슨 얘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확인하고 떠먹는 거. 이게 진짜 인간의 과학성을 진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개는 인간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사람이 개를 배신하지. 저는 개를 애호하는 사람으로서 개 먹는 사람을 혐오하는데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먹어왔던 개가 어떻게 보면 왜 저들한테 표적이 되어 있느냐. 개의 세포는 인간과 가장 흡수해서 먹는 것도 독이라고 교감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개고기 먹고 취하는 사람이 절대 없다. 소화흡수 잘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쁘고 귀한 개를 어떻게 먹냐. 똑똑한 개를 주인도 알아보는데. 그리고 낚시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저 낚시를 탕탕탕 두들려서 살아있는 채로 입에 넣는 건 도저히 야만스럽게 보이겠죠. 익히지 않는 요리를 안 먹으니까. 이 요리는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해서 떠놓은 것이 다듬어진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먹인다. 여기 이제 자료로 이제 나와 있는 그 사진을 캡처를 한 겁니다. 캡처를 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손님이 테이블이 밑이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 뚫어서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들어올 때 요놈을 우리가 선택을 해요. 건강하게 생긴 놈을 먼저 골라서 내가 쟤 먹을게, 1번 먹을게, 2번 먹을게 하면 선택을 하면 그 개 머리를 깨끗하게 깎죠. 깨끗하게 깎은 다음에 꽁꽁 묶어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 얘가 지 와서 여기 자기 앉아있는 식탁 밑에 딱 올라오는 거야. 근데 움직여. 어떻게 움직인대.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사람의 골도 마찬가지고 여기 골에 이 자국이 있어서 못으로 톡톡톡 치면 여기 금방 열린대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지금 일반적으로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그림이니까 여기 안에 보이게끔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많이 가십니다. 많이 가. 자, 이게 이제 이게 사진인데요. 요거는요. 원숭이 살아있는 원숭이를 이렇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인지 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생체 실험을 인간으로 할 수밖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과 가장 유사한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나 골, 그다음에 뭐 고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죠? 이거는 요리용이 아니라 이제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진이 이제 살아있는 골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골이 이것도 요리용은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온 건데 자, 여기까지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캡처하기가 너무 많아서 원숭이 골 요리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진짜 과학성, 장학성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숭이 골 얘기했고요. 불도장에 의해서 세 번째로는 고음 발바닥입니다. 고음 발바닥. 고음 발바닥이 여러분 왜 맛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고음 발바닥. 고음 발바닥이 우리가 우족도 그 돼지 족발도 앞다리 다르고 뒷다리 다르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고음 발바닥도 오른손하고 왼손하고의 가격이 달라요. 오른손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곰은 뭘 먹고 살아요? 벌집을 먹고 살아요. 벌집에 있는 로열집. 그래서 이 큰 이 손으로 벌이 있는 곳을 벌집을 두들겨 가지고 벌이 얼마나 달아들겠어요 이 손에. 손이 탱탱 부은 거야 오른손이 특히.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 자기가 이제 그 벌집을 다 먹고 손이 퉁퉁 부으죠. 우리나라는 뭐 벌 한 세 번 맞으면 쇼크 사에 죽을 텐데 이 벌은 안 죽어요. 이 곰은. 그래서 손이 탱탱 붙는 거야 이 오른손이. 왼손보다 오른손이 훨씬 크고. 그래서 곰 이게 어떻게 보면 곰 손바닥인데 곰이 이제 그 네 발로 걸어가는 그 동물이다 보니까 곰 발바닥인 거죠 오른손이. 그래서 오른다리 뒷다리 네 다리 다 먹지만 이 오른다리가 크기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이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전부 콜라겐으로 되어 있죠. 콜라겐이 뭔지 알죠? 근데 콜라겐이 소화흡수가 뭐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뭐 콜라겐 돼지 껍데기 뭐 나는 많이 먹어야지 피부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꽝입니다. 동물성 콜라겐은 소화흡수율이 98% 안 돼. 다 빠져나가. 크기가 달라 입자 크기가. 그러니까 먹으면 다 또 오르다가 생선은 다르죠. 생선의 콜라겐은 95%다 흡수된단 말이야. 생선을 많이 먹어요. 생선을. 근데 이 곰은 이게 동물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이거 콜라겐 옛날 사람들이 이거 좋은 줄 알고 이걸 푹 고아가지고 푹 고아가지고 만든 요리인데 이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거. 사진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고운 발바닥. 그래서 사진을 이제 푹 고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바닥에 우리는 맛은 기가 막히죠. 맛은 콜라겐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먹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데 참 이것도 기상천외한 그 요리 중에 하나이죠, 그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제비집인데, 제비집인데 네 번째는 제비집입니다. 제비집. 제비집 요리는 굉장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죠. 제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바다 그 인간 제비가 아니라 바다 제비가 따로 있어요. 제비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빠르고. 그 제비는 이제 그 제비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 집이 이제 집을 지을 때 제비는 똑똑하니까 자기가 먹은 음식을 토해서 그걸 이제 즙으로 해서 집을 짓거든요. 근데 그거 어디에 있냐? 해안가에 왔는 낭떠러지. 거기를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떨어져서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제비집 색깔은 하얘요. 하얘가지고 그걸 숲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데 숲으로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 맛은 칼슘이나 고단백질, 저칼로리, 굉장히 고급스럽고 귀하다 보니까 희귀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판매된다. 제비집은 실제로 거래가 됩니다. 가짜가 물론 굉장히 많지만 거래가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리들이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할 요리들이 상어 지느러미 포함해가지고 다 판매가 금지가 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동물 애호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옛날에 황제가 뭐 산의 진미를 다 먹으려고 하니까 다 먹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슈가 타면 상어 같은 경우는 상어 지느러미 때문에 상어는 고기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느러미만 떼고 그냥 그 상어를 바다에 그냥 보내거든. 그러면 그 상어는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 죽는데요. 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 애호가들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 거의 다 웬만한 걸 다 못 먹게 하는데 이 제비집은 지금도 그 호텔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얘기한 거는 뭐 저 여섯 번째로 모기 눈깔 요리. 모기 눈알 요리인데 모기 눈알. 모기 눈알 요리 여러분 들어봤나요? 모기 눈알 요리?
예. 모기 눈알 요리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요리예요. 예. 모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기가 눈이 굉장히 커요. 예, 이 몸에 비하면 눈이 그 진주처럼 단단하고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모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모기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모기예요. 바다에 사는 모기. 이 바다에 사는 모기를 잡아먹고 있는 이 포식성이 있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정신없이 그 모기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모기를 먹고 똥을 싸겠죠, 그죠? 그 똥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저기 바닥에. 그거를 전부 다 사람이 올라가서 손으로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체에다 고운 체에 걸르면 똥은 다 빠져나가고 그 모기 눈깔만 진주처럼 걸러져 있어요. 체에다가. 이게 스태미나에 그렇게 좋다는데 예, 과학적으로도 뭐 건강에 뭐 좋다고 합니다. 칼슘 덩어리겠죠. 눈이니까. 눈 알만 거기 든 눈 알만. 그 요리는 각종 요리에 사용되고 특히 이제 습에 많이 사용해요. 습에.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예, 굉장히 비싸고 요것도 지금 거래가 지금 우리가 돈이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요리고. 그래서 저는 능력이 되면 나중에 이제 중국이나 뭐 홍콩 같은데 싱가포르 같은 데 놀러 가서 이런 튀기 요리를 자꾸 먹어보고 싶어요.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싱가포르 한 달 갔을 때도 뭐 거의 뭐 그냥 하루 세끼 다 준비한 요리 먹으러 다녔는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는 가장 기쁜 게 생전 처음 먹는 요리를 접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시식일지를 남들처럼 일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식일지를 내가 먹었던 음식을 처음 먹었던 음식의 기분을 메모하는 습관을 걸어두면 미식가는 직업을 떠나서 요리사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모기 눈깔 요리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상어 지느러미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상어 지느러미가 아까도 얘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 신라호텔에서 먹었는데요. 그 가짜입니다, 가짜. 지금 호텔에서 특히 일반 집에서 운영되는 거는 뭐 진품을 사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호텔에서 운영되는 것은 전부 다 대만에서 똑같이 만든 쌀로 만든 가짜 지느러미다. 큰 호텔에서 그게 진짜 지느러미를 팔게 되면 비싸게 받아서 팔게 되면 세상에 상어가 남겠습니까? 옛날에는 상어 잡을 때 전부 낚시로 잡았지만 요즘에는 GPS 딱 켜서 디지털 딱 키면 물고기 다니는 거 바닥에 훤히 보이는데 물고기 없으면 투망도 안 내려. 물고기 보여야지 투망 내려가지고 낚시 들어가지고 딱 남는데 그 상어가 뭔지예요. 뭔지야. 그래서 이 물고기는 특히 상어는 수심이 굉장히 깊은 데서 이게 자라고 사고 그 산소에 호흡을 해서 한 번씩 위로 올라와야 돼요. 고래도 마찬가지로 숨 쉬잖아요, 그죠? 올라와서도 다시 내려가는데 이 물고기는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물고기는 잠을 안 잡니다. 이 얘기는 지느러미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느러미는 이 지느러미 계속 팔라버린다는 거야. 이건 움직이니까 그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특히 조수와 같은 위에 있는 상어 지느러미가 왼쪽 오른쪽 위에 다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큰 거만 그거만 이제 휴식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어는 잡식성인데 상어 고기는 냄새가 많이 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상어는 고기가 질기고 그래서 요리를 해도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에서 만약에 고래 잡으러 간 사람들이 상어가 낚였다 그러면 놔주고 아니면은 그 지느러미가 굉장히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있는 칼로 지느러미 상체로 그냥 지느러미를 자른 다음에 살아있는 상어에 푹 파서 지느러미만 떼는 거죠. 그러고 와서 그 개를 그냥 바다에 놔주는 거야. 근데 그 개는 그 상어는 남아있는 피를 다 쏟아내고 결국 바다에서 죽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인간을 원망하면서 죽겠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체 수가 특히 고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태어나면 한 100년 정도 살기 때문에
이게 또 포유류고 포유류가 뭔지 알죠? 예, 물고기 중에서 포유류가 그 상어 그 고래 전부 다 포유류인데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 거야 인간처럼. 그래서 젖을 물리는 거야 젖을. 그래서 굉장히 케어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고래를 만약에 포획해서 다 먹는다면 진짜 지구상에 금방 고래는 멸종이 될 것이다. 물론 맛있죠. 맛있는 거 인정해요. 예. 그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도 교수님 저 포항 가니까 고래고기 엊그제 먹었는데요. 예, 고래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잡아서 먹은 거는 그 불법이고 고래가 만약에 죽어서 이 떠밀려서 왔다. 그 고래 한 마리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1억에 1억 2억해요.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 죽은 고래가 망에 걸려서 올라오든지 이게 갯벌에 밀려오는 게 있어요. 고래가. 그걸 공무원이 와가지고 도장 찍어서 그 포획한 사람이 그걸 승인을 하고 잡아먹게끔 하는데 그게 팔리는 게 최소한 1억이라고 1억. 인자 없으면 경매하고 국고로 드리고 굉장히 비싸. 고래고기 비싸죠. 죽은 고래를 잡아서 우리가 해먹는 건데 고래고기 여러분들 교수님은 저도 여러 번 먹어봤지만 고래고기가 정말 담백하고 맛있죠. 투나 참치 있잖아 참치. 참치가 뭐 28가지 맛이 나온다 그러는데 부위별로 다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 지느러미는 우리가 습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요리인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에 있는 호텔에 주 메뉴로 판매하고 있지만 지금 판매되는 지느러미는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휘기 요리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광동 요리의 귀한 재료예요. 광동 요리가 이제 특징이 4가지 요리 지방 요리 중에 기상천외한 요리가 많다는 게 광동 요리 특징인데 이게 껍질을 벗긴 후에 껍질을 벗기기 전에 바짝 말려서 이렇게 파는데 꼬리를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는 색깔, 부위, 형태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하얀 것은 백시, 검은 것은 흑시라고 하고 형태가 온전하게 있는 것을 배시, 흩어져 있는 것을 사인시, 흩어진 것을 성형한 것을 시병이라고 하는데 통 지느러미는 고급품으로 찜이나 조림에 쓰이며 하급품으로는 스프나 볶음 등의 용도가 다르다. 지느러미의 흰 살은 특별한 맛이 없어요. 녹말로 해도 못 알아. 녹말로 인조로 만들어도 거의 다 못 알아. 그러나 이제 특유의 향이 나고 씹히는 촉감이 독특합니다. 특히 촉감이. 그래서 마른 상어 지느러미를 불릴 때는 찬물에 담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서 끓는 물에 1시간 정도 삶은 뒤 그대로 하룻밤을 두고 다음날 검은 막을 벗겨내서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더운 물에 넣어서 30분 정도 끓여서 뼈와 이물질을 없애면 이런 작업을 3회 정도 반복을 해야지 굉장히 정성도 많이 들어간다 요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비집에 또 이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고급의 음식, 중국 음식에서 사용하는 재료로 중국에서는 제비집을 연와라고 하는데요. 중국말로 옌워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연소라고 해요. 일본도 제비집 요리가 있나봐요. 중국의 남쪽 해안에 그러니까 광동이네 이것도 해안에 사는 금사연이라는 그 제비들은 극도로 공중생활에 적응한 새들로 번식기를 제외하고 거의 땅 위에 내리지 않고 잠도 날면서 잔다고 합니다. 제비가 잠을 자네 그죠? 제비집 재료도 땅 위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새 깃털 등의 티끌이나 먼지를 모아서 이것을 타액선으로 분비물로 붙여서 그걸 굳힌 다음에 접시 형태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죠. 이 금사연의 일부는 공중에서 채집한 재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타액선의 분비물로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땅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거위가 250년을 산대. 깜짝 놀랐죠. 한 번 뜨면 있잖아 30일 동안 쉬지 않고 나눌 수 있대요. 얘 제비집은 한 번도 한평생 떠서만 사는 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초는 기본적으로 들어있지 않고요. 제비즙은 더운 물에 일주일 정도 불려서 집게로 털이나 불순물을 모두 골라낸 뒤 사용하는데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비즙 요리는 스푼이 2개 나오는데 구멍이 송송 뚫린 스푼으로 제비즙은 건져 먹고 구멍이 없는 스푼으로 국물을 떠 먹는다. 근데 워낙 귀하다 보니까 제비즙 건더기를 먼저 구멍이 있는 스푼으로 떠 먹고 그다음에 구멍이 없는 스푼으로 국물을 떠 먹는다 이런 얘기인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기상천외한 그 요리가 중국 요리에는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프랑스의 푸아그라 그 거의 간 3대 요리하면서 그 야만스러운 프랑스의 그 사육사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동물은 학대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생각은. 저도 슬퍼할 줄 알고 때리면 아픈 줄 알고 위협스럽게 알고 대부분의 지금 우리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동물은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본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길고양이지 길냥이가 유해 동물일까요? 유해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성남에 가면은 그 버스 정류장에 길냥이는 유해 동물이 아닙니다라고 많이 붙여놨는데 시에서 인간에게 유해한 동물입니다. 바퀴벌레의 쥐새끼는 병원기를 옮기고 유해하기 때문에 잡아서 없애야죠. 인간의 청결을 위해서. 하지만 고양이는 전혀 우리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그 접근성이 좋아서 꼬리 살랑살랑거리고 밥이나 얻어먹지만 고양이는 성격이 더럽고 이게 또 야행성을 아직 띠고 있어서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지가 직접 찾아서 길냥이는 지가 직접 밥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인간을 보고 먼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잡히는 건 전부 다 움직이는 쥐나 숨어다니는 동물들을 먹고 하지. 고양이를 길러본 사람들은 고양이가 얼마나 착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압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고양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모든 동물이 다 마찬가지다. 특히 개도 그렇다. 개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밤새껏 얘기해도 다 할 수 있는데 개고기는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먹어왔고 개의 세포가 인간과 유사해서 절대 고단백 저칼로리에다가 그 개고기 먹고 체했다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말처럼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 식품인데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도살이 금지되어 있고 우리가 미국법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의 그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도축을 개를 허가를 안 내줘요. 낼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가만 안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불법으로 정해놨는데 암암리에 민가에서 하는 걸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개가 그 고양인지 사슴인지 뭔지도 모르고 때려잡아서 끓여서 나오는 건데 수육이라고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고 먹냐는 거예요. 탈락은 누가 책임질 거고. 더 이상 그런 야만적인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리고 사소한 이 목숨이라도 지나가는 벌이나 팔이라도 불필요하게 나하고 해에 끼치는 거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살생은 하지 말아라. 교육자의 신분으로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